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돈의 참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친절하게 참견해 주실 우리 스타 자문단님들 두 분 모셨는데요.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및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차지혜 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정주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니돈의 참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그러면 우선 고객분의 오늘 고민 사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두근두근 사업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내 생의 첫 종합소득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3월 갑작스러운 코로나 여파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33살 초보 자영업자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2명이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첫 해 순수익금은 총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종합소득세로 최대한 이득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 단독명의 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세금 혜택에 좋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기장 의무의 경우에 업종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매출의 기준인지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인지도 헷갈립니다. 또 간편 장부 대상자이지만 기준 경비율 그리고 단순 경비율 적용 기준이 헷갈립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시국에 창업도 하시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으신 우리 새내기 대표님의 고민이 있었는데요. 먼저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종합소득세는 과연 어떤 세금인가요? 먼저 소득세 구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 양도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종합소득인데요. 이 종합소득은 다시 6가지의 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대상이 되시겠죠. 흔히 이제 근로소득자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을 하니까 꼭 유의하시고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치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종합합산되는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소득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예금이자 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은 잉여금의 배당, 그리고 분배금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다른 소득들과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했지만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 연금소득은 우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인 사적연금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공적연금 소득은 전부를 합산을 하고요.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 다른 소득과 또 합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데 상금, 현상금, 포상금 그리고 우리 복권과 같이 일시적인 소득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때 실제 필요경비 또는 60%,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도 다른 소득과 다 합산을 해서 5월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해서 대부분 세무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부 작성과 관련된 기준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이 장부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년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야 될 장부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데 고객님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업종이 분류돼서 3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크다 보니까 세금도 그만큼 많아지고 공제 항목 그리고 가산세 등등 신경 쓸 것들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이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대부분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을 맡겨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편장부 대상자도 본인이 그 장부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통해서 기장을 좀 맡기시는 분들도 많은 편이죠. 저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처럼 수입 내역과 이제 경비 지출 내역을 그냥 적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세금 지시가 없으셔도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거는 경비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것만 좀 기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사 관련 경비라 그래서 뭐 주말에 내가 밥을 먹는다든지 뭐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재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산세까지 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금액 4,800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라고 해서 추가적인 세금까지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불가피한 사유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뭐 신고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별도의 추계 신고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업종별 수익 금액에 따라서 수익 금액의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소득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고객님, 우리 사장님의 고민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연자 질문을 보면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네, 종합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세금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약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분산이 되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소득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눠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이 5월 달에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연자님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세금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단독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과세표준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세율은 누진세율인데 24% 구간이 적용이 되고 세금 계산할 때는 520만 원 누진공제가 적용이 돼서 678만 원의 소득세가 산출이 되고요. 반면에 부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반반 나뉘어지잖아요. 이때는 2,500만 원 과세표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고 세율은 15% 구간, 그 다음에 누진공제는 108만 원 적용을 하면 임당 267만 원, 두 명이니까 534만 원. 아까 우리 단독 사업자일 때 비해서 약 144만 원의 소득세가 절세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이렇게 바로 딱 계산을 해서 얼마가 절약이 되는지 들려주시니까 체감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수익 금액에 따라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많이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전년도 수익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된다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득세를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나라에서 정해준 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와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다시 이 둘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익 금액의 기준이 또다시 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6천만 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 경비율은 수익 금액에서 기준 경비율만큼을 먼저 차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고요. 단순 경비율은 이런 계산조차도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실제 주요 경비는 차감하지 않고 기준 경비율보다 더 높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고객님처럼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수익 금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는 이 수익 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단순 경비율까지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가 추계 신고할 때는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기에는 지출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추계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 적용의 주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단순 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를 해서 더 유리한 걸로 선택하시는 게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매출보다 경비가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국가에서는 내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실이 났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손실이 난 경우에를 그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결손금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음 연도에 사업연도를 2월을 해가지고 이익이 났을 경우에 그 결손금을 차감을 해서 그러면 세금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2월 결손금 공제제도라고 하는데 손실이 나신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또 15년 동안에 2월 결손금 공제제도를 반드시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차지휘 회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손실이 난 경우에는 이제 장부를 작성해서 결손금을 확정을 하게 되면 15년간 2월에서 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 금액이라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때 남아있는 결손금이 있다라면 추가로 공제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 수익과 비용을 제대로 체크해가지고 여러분들 신고한 다음에 최대한 절세 효과를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가지고 전문가분들께서 처음 신고하신 분들이 놓치는 혜택이나 정보들에 대한 그런 팁,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를 하실 때 적격 증빙 서류를 잘 챙기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장부를 작성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데도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사업 초기에는 이제 각종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적자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금을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소득 인적 공제를 빠뜨리지 않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특히 부모님의 경우는 같이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또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부양 가족 중에 장애인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제를 더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때 가입해서 납입하는 금액의 최대 500만 원까지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저축 상품과 퇴직연금 상품들 같은 경우도 1년에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13.2%,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면 절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들도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게 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기장세액 공제라는 걸 추가로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부 작성하시는 분들은 복식부기 뭐 그렇게 어렵지만 않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창업을 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 15세부터 34세 청년들이 활발한 창업하는 걸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세 감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의 50%, 그다음에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의 100%까지 다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요. 창업을 선택하시는 젊은 분들은 꼭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우리 고객님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또 프로 엔잡러라고 직장 말고도 투잡, 쓰리잡으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월에 신고해야 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시국으로 특히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절사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인데 귀찮다고 미루다가 이게 소득세 신고를 종종 놓치시는 분들도 가끔 봤는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시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자산을 심층적으로 관리해주는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이돈의 참견. 다음 9화에서도 유익하고 친절하게 여러분들 참견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케비TV